자, 안녕하세요. 황준범입니다. 자, 이번 97회차 전산 세무회계 2급 풀이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7회차 전산 세무회계 2급은 제가 알기로는 합격률이 3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무 문제에서는 특히 일반 점표라든지 그다음에 메인 매출 점표, 결산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만한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 지문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요런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무 2급인 경우에는 분계 문제 자체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할 필요는 있어요. 그거 이제 파악이 잘 돼야지 세무 2급에 이제 분계 연습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그 실무 문제에서는 문제 3번하고 문제 5번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3번하고 문제 5번 실무 문제만 진행하고요. 나머지는 제 블로그 주소가 특히 네이버에 치시면은 제 이름 치시면 나와요. 제 이름 치시면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일 끝에 제 블로그 주소를 항상 적어 놓습니다. 제일 마지막 이제 하나하나 다 끝날 때 이제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있죠. 거기에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참고를 하셔서 이론 문제, 그 다음에 실기에 해당하는 문제 1번, 2번, 4번,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는 자동 결산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3번하고 5번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무 시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금성전자는 제조, 도소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의 회계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21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시점 명세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단,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은 입력하지 말 것입니다. 수출시점 명세서는 문제가 어렵지가 않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두 개예요. 선적이라고 환가일. 이게 왜 제일 중요하냐면은 나머지는 그냥 입력하면 그만인데 선적이라고 환가일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원칙은 이제 선적 일자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만, 선적 일자 작성하는데 환율 입력하는 경우에는 선적이라고 환전일로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빠른 순서대로, 가장 빠른 날짜로 기입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 시점 명세서를 보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에서 수출 시점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자, 부가가치세에서 수출 시점 명세서를 클릭하면은 지금 이 문제가 지금 1기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4월에서 6월로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4에서 6월 달로 하면은 나머지는 입력하면 되는데, 아까처럼 이 부분에서 제가 주의를 하라고 했었죠. 이 부분에서 제가 주의를 하라는 이유가 이 환율하고 여기에 있는 환율하고 선적일자 입력하는 날짜가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적일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선적일자로, 말 그대로 선적일자를 작성합니다. 거기에 뭐 환전일자를 넣는 건 아니고요. 환전일자 넣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신고일자를 넣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선적일자로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선적일하고 환전일, 그러니까 신고일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신고일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선적일하고 환전일 중 빠른 날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두 개를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반드시 요거는 주의를 꼭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선적이라고 한가위를 봤을 때, 자, 선적일이 빠른 순서대로 여기에다가 14분 날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환가일하고 선적일 중에 빠른 날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환율을 어떻게 입력하냐면은 선적일하고 환가일이 둘 중에 빠른 날짜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적일이 빠르니까 선적일로,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환가일자로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지금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선적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선적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픈은 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X 이렇게 쳐주면 되고요. 자, 선적일자는 언제냐면은 2021년 4월 6일입니다. 통화코드는 거기 F2번 눌러서 JPY라고 치시면 나와요. 환율은 994라고 치면 안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선적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994가 지금 100엔당 금액이잖아요. 100엔당 금액이니까 요거를 1엔당 금액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계산기로 두들겼을 때는 100엔당 금액을 1엔당 금액을 바꿔주니까 994원을 나누기 100으로 나눠줘요. 그럼 얼마냐면은 9.94가 돼요. 9.94. 9.94가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994 그대로 하시면은 금액이 지금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9.94로 이렇게 해줍니다. 일본 엔화만 그렇습니다. 일본 엔화만 그렇게 하고요. 그럼 환율은 30만 엔 입력해주면은 298만 2천원 나오고요. 본래는 거래처 입력을 해야 되는데 거래처 입력이 없기 때문에 입력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미국과 영국도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적일자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직접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F2번 눌러서 USD 검색을 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선적일하고 환가일 중에 빠른 날짜를 적는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가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달러당 1080원으로 해주고요. 외환은 6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6,480만원. 자, 그 다음에 영국 거 입력해 봅시다. 자, 여기 잘못됐다고 나와있죠. 요거는 다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선적일자 입력합니다. 자, 통화코드는 GBP. GBP는 그 영국 파운드의 줄임말입니다. 브렉시트 그 얘기가 있죠. 거기 영국의 그 나라의 그 환율이에요. 파운드. 거기에 이제 환율 얼마 적냐면은 1110원. 그 다음에 수출액은 75,000파운드. 해가지고 8,325만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면은 3점이 되고요. 반드시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여기 수출신고 번호 있죠. 요거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당시에 이 부분이 오류가 나가지고 이제 입력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수출신고 번호가 이게 오타가 나시면은 점수를 아예 못 받습니다. 그래서 0점이 돼요. 그래서 수출신고 번호 꼭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거 14번하고 16번 이게 두 개가 중요하니까 요거 꼭 정확하게 꼭 입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